정도전 대 이방원. 정도전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하면 우리 역사에서 아직도 저평가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패배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여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1398년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가졌던 권력을 쟁취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1418년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자발적으로 물려주고 상왕으로 후퇴했다가 성공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승자였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정도전은 1398년 1차 왕자의 난해 이방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그 결과 조선은 정도전의 설계도 위에 정도전이 아닌 이방원이 쌓아간 돌에 의하여 그 건물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첫째, 고려는 불교 국가였지만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유교 국가로 새롭게 건국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접받던 승려들은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의 출입도 금지당하였고, 조선이 망한 후 일제에 의하여 통행권이 회복되었을 정도로 탄압받았습니다. 고려의 불교는 전기에는 천태종의 대각국사 의천과 후기에 조계종의 보조국사 진울과 같은 고승을 배출하였지만, 고려 말의 부패와 타락은 불교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정도전은 불시 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타락상을 이론적으로도 공격하였습니다. 불교국가였고 귀족사회였던 고려는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공민왕과 신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 성균관을 확충하고, 원나라 과거시험 제과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이색을 성균관 책임자인 대사성에 임명하여 신분이 아닌 실력에 의하여 관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이색의 수제자 정몽주와 정도전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사회의 개혁가에서 혁명가로 변신한 정도전은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공민왕 사후 9년의 유배와 유랑생활은 귀향을 떠난 정도전은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도 버티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귀향을 가자 정도전에 대한 비방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구설이 퍼져서 고통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귀향간 정도전에게 보낸 처의 편지에는 당신은 평일에 부지런히 독서하느라 아침에 밥이 끓든 저녁에 죽이 끓든 상관치 않았고, 아이들은 방이 춥고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제가 끼니를 맡아 그때그때 어떻게 꾸려 나가면서도 당신이 독실하게 공부하시니 뒷날에 입신양명하여 처자들이 우러러보고 영광을 가져오리라 기대했는데, 끝내는 국법에 저촉되어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현인 군자라는 것이 진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답장에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온당하오. 각자의 직분을 다할 뿐이며 영역과 득실은 하늘이 정한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무엇을 근심하겠소? 라고 답할 따름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도전은 1383년 마침내 동북면 도주의사로 함경도의 군권을 쥐고 있는 이성계를 찾아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수인 이성계의 기상이 엄숙하고 부대가 질서정연한 것을 보고 정도전이 은근히 말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이런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오? 동남방에서 나라의 근심거리로 골치 아픈 외적을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성계도 이미 알아차렸고, 정도전도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둘째, 정도전은 이 땅에서 유사일에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고려의 왕씨에서 조선의 이씨로 바꾸는 역성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역성혁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적 방법인 선양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적 방법인 방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거 왕족이었던 경주 김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전주 이씨는 그 세력이 왕성하지만 유독 고려의 왕씨는 희귀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민왕 이후 우왕, 창왕, 그리고 이성계의 사돈이기도 하였던 공양왕 모두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영향이었습니다. 역성혁명에서 가장 큰 난관은 고려 기득권층의 경제 기반인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고려 성균관에서 같은 이색의 제자로 고려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몽주와 정도전은 어느 순간 정도전이 혁명가로 나서면서 죽고 죽이는 정적이 되었습니다. 고려개혁의 핵심인 토지제도 개혁에서 스승인 이색과도 뜻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정도전의 스승이었던 이색은 1351년 원나라의 국자감에서 공부하다 아버지 이곡의 3년상을 치르러 귀국하였다가 상중에 아무런 관직도 없는 초야의 선비의 몸으로 1352년 유명한 복중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색이 25세, 공민왕이 23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7에서 8명이나 되어 권세가가 각기 토지세를 받아가 농민들의 부담이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색도 64세의 원로가 되었고 당대의 명문 거족인 안동 권씨의 권중다리 사위가 되어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이색은 토지개혁을 찬성하지 않았고 고려의 기득권층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1391년 정도전은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단행하였습니다. 고려사회는 근래에 힘있는 무리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빼앗아 좋은 밭과 토지를 자기들이 소유로 하고 높은 산과 큰 하천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또 힘있는 자들이 교활한 노비들이 마음대로 땅을 빼앗아 백성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나라의 근본이 날로 위태로워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정전제의 기초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눠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면 부의 대물림이나 대토지 소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도전이 지은 조선 경국전에는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에는 토지가 관에 있고 이를 백성에게 주었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국가에서 준 토지였다.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이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 역시 부강하였다. 21세기 아시아에서 동북아 3국과 동남아 3국의 위상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은 대만, 한국, 일본이고 동남아 3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3국은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남아 3국은 아직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한 저널리스트 조 스타디 웰은 농업구조, 수출 중심 제조업 진흥 여부,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의 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농업부문에서 토지개혁이라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금융에 정부가 개입하여 제조업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경우 몇 개의 가문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 몇 개의 가문에서 대부분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과 갈등관계였던 정도전은 노동정벌을 준비하였고 그 수단으로 사병 혁파를 주도하였으나 결국 이방원에 의하여 좌절하였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사병 혁파에 성공하고 병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방원은 유교가 국시이던 조선 왕조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의 피를 손에 묻힌 채 정권을 잡았으니 씻을 수 없는 도덕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일단 권력을 잡은 후에는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나라의 기틀을 반석 위에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방원의 생각은 단순 명료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은 안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권에 대한 왕권의 우위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칠 때에도 정도전이 왕실을 능멸하고 개인의 권력을 추구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왕자인 안에 공을 세웠던 민무구, 민무질 등 천함 4명 모두에게 사약을 내렸고 최측근 이숙번을 함양으로 귀양을 보내는 등 권력 안정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조선이 정도전의 길이 아닌 이방원의 길을 걸음으로써 재상중심주의와 요동정벌이라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정도전은 재능이 일정하지 않은 세습 군주가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 중심주의보다는 천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국정의 중심이 되는 재상 중심주의가 왕조 국가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라고 믿었습니다. 즉, 군주는 상징적인 전제권을 가지고 정치의 실권은 정승이 장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가는 군왕보다는 지식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고, 공자와 맹자도 왕에게 맹종하는 기능적 지식인이 아니라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철인 정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국한 1392년 이성계가 조반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건국의 승인을 얻었으나 주원장의 외교문서는 조롱반 공갈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영토를 잘 지키고 간사한 짓을 하지 말아야 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주원장이 국서를 접수한 사흘 뒤 이성계는 주원장에게 감사의 국서를 보냈는데 정도전은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정도전이 들고 간 태조 이성계의 답서에는 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대국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며 억만년을 두고 언제나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명나라의 산해관을 지나던 정도전은 사람들에게 조선과 명이 잘 지내면 좋겠지만 틀어지면 한판 붙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397년 6월 14일 의흥 3분부 판사 정도전은 마침내 요동정벌론을 조야에 공식화했습니다. 1398년 명황제 주원장이 사망하였고 정도전은 이를 요동정벌과 병권 집중의 호기로 생각했고 이방원은 이를 정도전을 제거할 다시 오기 힘든 기회로 파악했습니다. 정도전은 명의 주원장과의 갈등 때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자고 주장한 이방원의 책사인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방원의 오른팔을 제거하려는 수순이었습니다. 하륜은 자신의 환송연에서 술을 취한 적 술상을 없는 실수를 하며 이방원을 독대하면서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오늘 밤에 엎어진 술상과 같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며 선수를 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하륜이 추천한 이숙번에게 방법을 상의하니 이숙번은 이런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인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하륜이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된 날이 7월 19일이고 출발한 날이 8월 2일이므로 하륜의 환송연은 7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8월 26일 쿠데타는 조선 왕조의 방향키를 정도전에서 이방원으로 넘기는 분수령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원의 동복 형제들과 처갓집의 민무질 민무구 형제, 조영무, 이거의 사병들, 그리고 정릉 호위를 위해 도성안에 들어온 이숙본의 정규군이 기회를 누리고 있을 때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대어 낚기에 정신이 팔려 어망에 뚫린 구멍으로 다 잡은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승부의 세계를 헤쳐온 정도전으로서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후손들은 태종 11년 1411년 손고정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1416년 후손들은 복권되어 사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 진은 세종 때 형조 판서를 지냈고 후손인 문형은 세조 때 우의정에, 그 아들 숙진은 이조 참판에, 그 손자 원주는 성종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 본인은 망고의 역적으로 낙인 찍혔다가 1865년 대원군에 의하여 복권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다음해인 1399년 명나라에서는 2대 황제 해제와 삼촌 연왕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도전이 예감한 명나라의 극심한 권력교체로 인한 혼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의 내전은 3년을 끌다 연왕이 3대 영락제로 즉위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다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이 없었다면 조선은 건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불교는
그 이후에도 유교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고 어쩌면 태국의 젊은이들처럼 승려 생활을 병역의 의무처럼 관행으로 생각하는 불교 문화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유교 군주의 시작은 성정부터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스승으로 모셨고 신하들이 불교를 믿는 자신을 비난하면 너희 스승 이색도 불교를 믿었다. 내가 이색보다 더 잘났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종은 물론 세종도 속으로는 내불당을 만들어 불교를 믿던 군주였습니다. 세종의 형 효령대군은 승려였고 세종의 후궁 중 10여 명이 비구니로 출가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세조는 1446년 어머니 소헌 왕후가 죽자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의 이름으로 석보상절을 편찬하기도 하였고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대대적으로 편찬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